코로나19 국내 추가 확진자가 지난 11일 이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 1인당 50매씩 보급됩니다. 경기도가 각종 규제를 받는 지자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재정 지원이 주요 골자인데 지자체들은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포천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7,600번 공항버스가 다음 달 13일부터 의정부 장암 신곡지구를 경유해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항버스가 없어 불편했던 세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걸까요? 추가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현황을 이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8명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 28명 중 7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요. 나머지 환자들의 상태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퇴원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1, 2차 전세기로 귀국해서 아산과 진천에 격리됐던 우한 교민들은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퇴소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황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중국에선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823명 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3일부터 확진 환자가 급등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중국에서 1,483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불안 증세를 느끼는 도민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을 가동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포함해 7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보건소를 찾아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를 불안하게 괴롭히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마음을 가다듬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이나 불면증, 우울감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인 1577-0199를 통해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을 제외한 전혀 우려가 없는 도민의 경우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대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할 예정. 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과민에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마음 돌봄 가이드라인을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입 예산은 191억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44만 3천 명에게 1인당 50매씩 보급됩니다. 각 시군은 마스크 보급을 위해 납품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가 파악되면 곧바로 보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군사 규제와 환경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규제를 받는 지자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규제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고맙기는 하지만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규제 연계형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규제를 받는 시군 상위 11곳을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도는 전문가의 분석 등을 통해 31개 시군에 규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등 3개 분야에서 11개 핵심 규제를 선정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 재정 점수를 합쳐 규제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규제 점수 상위 11위까지가 1등급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1등급입니다. 시군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안을 환영하면서도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 군사고 시설 해제를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소양진 더 확 와닿지 않을까. 재정적 지원은 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지원을 배려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가점 5에서 10%가 사업 선정 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명확히 알기 힘들고 사업 평가를 맡은 부서의 규제 이해도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40개 중에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실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거는 규제와 관련돼서 가산점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하잖아요.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특히 각종 군사 규제로 지역 개발이 막혀 있는 상황. 지난해 경기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15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지만 이제 막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도는 정부와 군 당국에 군사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2심 판결을 존중하고 상고를 포기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2심 재판에서 경기도가 패소하자 상고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 재임 때인 지난 2018년 6월 경기 공항 리무진 버스와 용남 공항 리무진이 버스 요금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정면허 기간 갱신을 거부하고 공항버스 면허를 일반 면허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포천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7,600번 공항버스가 다음 달 13일부터 의정부 장암 신곡지구를 경유해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항버스가 없어 불편했던 13,000여 세대의 장암 신곡지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해 개통한 7,600번 공항버스는 포천 터미널을 출발해 밀락지구와 장암 신곡지구, 김포공항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까지 하루 4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연천군 공약 이행 평가단이 김광철 연천군수에 지난해 공약 이행 점수로 73.7점을 줬습니다. 이번 평가는 김광철 연천군수의 89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살폈는데요. 평가단은 복지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해 평균 85점을 준 반면 지역경제와 생활안전 분야는 평균 60점대를 기록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했던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이 오는 10월쯤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시는 상봉암동 32만 제곱미터 일대에 조성 중인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공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호 야구공원에는 성인 야구장 4면과 유소년 야구장 1면 등 총 5개의 야구장을 비롯해 타격 연습장과 실내 연습장들이 들어섭니다. 이 공원은 당초 2015년에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사업 시행자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의 세 번째 임시생활시설로 이천시 국방어학원이 지정됐습니다. 또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신고자를 대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온 세 번째 중국 우한 교민들이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수용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이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천 특산물 홍보 대사를 자청하며 침체된 지역 경기 살리기에 보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이천시에 6억 원의 재난관리 기금을 투입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긴급 지원했으며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 조정 교부금 50억 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억 원으로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입니다.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은 은행 금리보다 1.5% 낮게,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두 달간 도내 31개 시군 4,115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1,571명의 허위 신고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7억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저은 다운 계약 체결자 3명과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자 1,568명이 적발됐습니다. 다운 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 3,700만 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7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33%포인트보다 다소 낮은 것이며 지난해 상승률 5.91%포인트보다도 0.12%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5번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가 9.3%포인트로 가장 높게 올랐으며 광명과 분당, 구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는 4.9%포인트 상승률로 27위, 양주는 3.04%포인트로 39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제곱미터당 2,370만 원을 기록했고 가장 싼 땅은 포천 장안리의 야산으로 제곱미터당 74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가 건강한 밥상 만들기를 위해 관내 외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염도계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염도계는 한 달 이상 대여 가능하며 대여 시 염도계 사용법과 저염 실천 방법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오전 기온 6도,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크게 따뜻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비나 눈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전국이 차츰 흐려지면서 곳곳에서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강수량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엔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